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즉, 6.25 사변이 이제 3년 동안 지리멸렬하게 이제 지속이 됐죠. 물론 뭐 1950년 대전 초기에는 뭐 물밀듯이 그냥 어, 낙동강까지 밀어내리고, 그다음에 또 인천 상륙 작전하면서 또 물밀듯이 이제 올라오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그런 이제 진퇴공방을 벌였지만 결국은 전선이 이제 38선 인근, 지금의 휴전선이죠. 거기서 이제 고착화되면서 굉장히 지리멸렬한, 전투만 이제 지속을 이제 했던 그런 전쟁이 됐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바로 이제, 휴전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휴전을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휴전을 하면은, 저 국계가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 이제 크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국군 통수권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굉장히 이제 걱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라 요구하기를 바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미국이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 미온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승부수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반공포 석방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이때가 1953년이니까 실로약 7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과연 이 휴전협정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죠. 줄여서 미합중국, 줄여서 미국입니다. 아니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체결이 되고, 음,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다. 체결은 이제 10월 1일 날 됐네요. 1953년 7월 27일 이제 6.25가 이제 휴전이 되죠. 네. 그리고서 9월, 10월, 9월, 10월, 9월 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체결이 됐고, 이제 이게 이제 국회批准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걸린 다음에 조약 34호로 이렇게 이제批准이 돼서 이제 발효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 되겠습니다. 공식 명칭을 볼까요?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약칭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자로는 대한민국, 미 합중국 간 상호 방위 조약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에 영어로는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 방위 조약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우리가 그 위키백과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건 조금 전에 그 설명해 드린 대로 그 내용이 되겠죠. 서명은 10월 1일 날 했지만 발효는 11월 18일 날 오늘이 되겠네요. 서명자는 이제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 변영태와 미국 국무부 장관 존 포스 덜레스 장관이네요. 자, 그래서 덜레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볼까요? 1953년 6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브릭스 대사와 회동을 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는데, 당시 미국 주도로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던 터였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제 와서 전쟁 수행을 같이 했는데 유엔군의 이름으로.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이 끝도 없이 이제 지속되는 거잖아요. 이게 남쪽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대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처음 해갖고 이제 그 휴전선, 지금의 휴전선이라는 게 거의 38선 그 인근까지 이렇게 이제 온 거니까 대충적으로 이제 초기 상태, 전쟁이 일어나기 전 상태는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이 휴전에 서명을 하는 그 순간까지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고치전을 벌리죠. 예. 그냥 고치를 그냥 낮에는 뭐 우리가 빼앗고 밤에는 저놈들이 빼앗고 그렇게 일진일퇴에 그냥 공방을 갖다 이제 주고 이제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 고치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뭐 2초 룰인가 뭐 이제 그런 게 있어갖고
뭐, 그 이제 저격병, 여자 저격병으로 하죠. 북한 괴뢰군 에. 음, 그래서 뭐, 어, 그, 그 트로트 가요가 이름을, 제목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음, 그 노래를 이렇게 이제, 이제 군인들이 부르고, 뭐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제, 오랜 그 전쟁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뭐 좀 이상해져 갖고, 또, 실성한 사람 같이 뭐 이제 그런 그 장면도 나오고, 뭐 하여튼 굉장히 참 조곤했던 우리의 그 시대였죠. 그걸 그대로 표현했던 드라마가 바로 그 고치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별로 이걸 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그 고립주의라는 게 음, 결국 미국이 남의 나라에 그렇게 간섭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정책 그런 거를 이제 쓰지 않는 게 바로 고립주의죠. 당시만 해도 미국과 양자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던 나라는 필리핀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에 영국, 일본, 필리핀밖에 없다. 참 영국의 경우 미국이 핵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조약이었고 일본은 재무장 금지와 맞물려 있는 조약이다. 예,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긴 했지만 성격은 조금씩 다른 거네요. 뭐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도 미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을 이승만 대통령이 얻어낸 거예요. 그 다음을 볼까요?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진전이 극히 미미하자 이승만은 6월 18일 약 2만 5천 명의 반공포로를 직권으로 석방시켰다.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없으니까 만일 어, 그 상태로 그냥 전쟁이 휴전이 되면은 다시 지금도 저 핵무기를 개발해 갖고서 날마다 미사일을 쏘고 생 난리를 치는데 또 그때는 월등히 그 북한이 그 이제 공업 생산력도 높았고 GDP도 높았죠. 네.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거를 거기에 이제 그 물방울 떨어뜨려서 물컵에 물을 탁 넘치게 만들듯이 항공포로를 석방시켜버리고 포로들 중에서 북한 인민군 포로들 중에서 반공포로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포로들은 다 석방을 시켜준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뭐 위장을 해서 이제 뭐 반공포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인간들이 남아서 지금까지 그 후손 자자 대대손손 이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휴전협정 체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조치였는데 이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승부수였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약속 파괴라며 비판했고 덜레스도 마찬가지 의도로 이승만 제거의 필요성을 어, 검토하기도 했다. 사실 이때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작전도 세웠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지금 요 책에 이제 요런 책에 이제 이게 소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예. 1953년 8월 3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53년 8월 8일 그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져오나요.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크게 만족하여 여기서 이승만이 뭐 이승만 대통령이죠. 응? 이참이 위키백과도 표현이 틀린 겁니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권한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진짜 북계의 어떤 그 호시탐탐 조카 통일을 노리는데 그걸 미군이 막아줬던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 변형태 부평 출신이에요. 네, 평이면 뭐 인천 관련돼 있는 국이죠. 미국이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을 거쳤지만 이후 비준서 교환은 여의치 않았다. 전문 6개조로 이루어진 상호방위의 조약 가운데 제6조가 문제였다. 제6조는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당사국에 통과한 지 1년 후에 본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종지. 예, 이게 끝종자를 써 종지를 한 건지 중지를 잘못 오타를 낸 건지 는 모르겠습니다. 돼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항에 불만이었다. 이승만은 무한정을 요구했고 미국 측은 미 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시하여 비준이 지체되었으나 1954년 11월 18일에 발효되었다. 뭐 이런 어떤 문헌에 의해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볼 때 중조 우호협력 상호지원조약 이것은 중국과 조선이니까 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도 이런 이제 조약이 있는 거죠. 상호 원조 조약이.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
여기 뭐 그 각 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문헌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어, 서명일이 53년 10월 1일, 발효일이 11월 18일인데 그 다음에 그 11월 18일이네요. 그러니까 비준을 봤는데 그럼 1년이 걸린 거예요. 네. 참, 이거 보면은 이제 뒤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참관했다. 예, 이게 이제 변형태 장관이고 이게 덜레스네요. 요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이제 참석 인사들로 보입니다. 예. 자, 한미 방위 조약 바로 이제 그런 그 내역과 의미를 이제 갖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모티콘이 열심히 그 치킨을 먹는데 잘 먹고 힘을 길러서 나라를 튼튼히 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 이모티콘을 달아봤습니다. 예, 한미 상위 조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조약이 이제 체결된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가조인을 하고서 이제 하신 그 말씀 즉 성명서를 발표했죠. 어, 그거를 다시 한번 그 반추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번 공동 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성명을 발표했죠. 생각해보면 정말 선전지명이 있는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안보의 한 축을 이제 미국에 맡겼었죠. 그리고 어, 다른 한쪽으로 이제 국가의 경제를 지금같이 일궜습니다. 물론 땀 흘려서 일을 한 선배 세대가 일을 한 그 결과예요. 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을 다닐 때쯤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회 시간에 그 배우기를 늘 후진국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선진국 하면 뭐 미국, 독일, 뭐 영국, 유럽, 몇몇 나라, 그다음에 일본 뭐 이제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그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를 36년 동안 괴롭혔던 일본이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는 뭘까? 워낙 쌈박질만 하고 음,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는 저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참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죠. 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죠. 물론 뭐 우리가 만들었다고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한 세대 앞서서 참 고생한 그 우리의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제 계셨죠. 정말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일제의 우울한 하늘이었고 그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공부를 좀 일본 사람들과 같이 공부했다라고 해서 친일파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압박을 견뎌내고 해방을 맞이했는데 또 6.25라는 전쟁을 또 치르게 됐고 그래서 동족 상잔의 어떤 그 비극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그냥 어, 착한 그런 그 화된 그런 조국의 모습을 어, 물려받고 물려받았다기보다 그런 조국이 눈앞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러한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논 팔고 솥 팔아갖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정말 어, 그 중동의 대학교 그다음에 뭐 독일 광부로 가서 그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들은 외국인 시체를 알코올로 닦아야 됐고 그런가 하면 추운 땅에 가서도 일을 했고 정말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열심히 일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앞세대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경제 번영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닦아준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 토대 위에서 어,
정말 그 패배감에 상실감에 젖어 있었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끌고서 자신감을 심어주고서 전 세계로 뻗어나게 만드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 이후에 왔던 대통령들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전두환 대통령 때는 그 세계 경제가 좋아서 그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뛰었죠. 3.9% 했나요? 역시 지도자는 참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음 떨쳐버릴 수 없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정말 지도자의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제 그런 거죠. 네. 10 년, 20 년, 30년 한 세대, 두 세대 앞을 내다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지 50 년, 60년 길게 잡아서 100년 후에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서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현명한 지도자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간적으로 어 3 선 뭐 4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인제 독재자라는 오명을 씌워 놓고서 이렇게 비난하는데, 독재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긴 것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엄청난 국민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도 그것도 독재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큰 압박을 가하는 것도 독재예요. 예. 지금 뭐 어 개를 놓고서 뭐 양육비가 없어서 뭐 내쫓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정말 이 한심한 그런 인간도 우리가 겪었죠. 어찌 됐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위에 그렇게 번영된 나라를 세운 것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이 나라의 중공업과 전자공업, 전자산업, 그다음에 건설, 고속도로를 놓고 정말 나라의 틀을 갖다 닦아 놓은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이 반대파에서 소위 좌파라고 어 지칭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네들이 음 지우려고 역사에서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어깨를 그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전직 대통령들이 그 통찰력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글쎄요. 자금에 북한에서는 뭐 미사일을 뭐 동해 아니고 서해 아니고 막 쏘아대고 그러는데 뭐 쏘라고 하세요. 음 그런 거 겁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유튜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전쟁이 나면 나에게 총을 다. 내가 전방에 나가서 싸우겠다." 욕심 먹은 그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그 친구나 동기들이 많아요. 네. 다시 조국이 부른다면은 조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죠.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가 불러준다면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갈 마음의 준비들이 다 돼 있습니다. 동참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